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그 중국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요가 스페인의 뱅크에서 그 브로우 펀드를 발행하고 또 발행 시트도 발행하고 또 급기야는 작년이죠. 작년에 스페인에서 브로우 펀드, 발행 시트, 투자, 컨포메이션 레터 뱅크로부터 다 했어요. 그거 다 가짜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니랄 것 같으면은 작년에 그러면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그러면 여기에 관련이 되느냐?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저는 관련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이 아니고 지난 정권의 총리를 제가 잘 알고 또 그러니까 뭐 그런 리가 없을 건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새만금 사업이 그 전북 호남 쪽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뭐 박지원 씨가 정치 고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참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단한 거물이죠. 저는 그 박지원 씨가 대변인 생활한 시대에 저는 중앙위원, 지구당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특히 호남 쪽 정치인들을 제가 많이 알지요. 작년에 보면은 이 중국 강요의 자금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운운하던 것이 호남 관계 정치인들, 뭐 총리까지 지낸 분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아주 그 DJ D를 이을 유능한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 사람 말을 믿지를 않아요. 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가 전해 오면은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만 호남 향후에 관련된 인사 몇 명이 동원된 건 알아요. 이 프로그램에. 그런데 제발 그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서류는 가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이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산운용사. 이 무엇이냐? 이 새만금 사업에 중국의 이 파이반이 되는 강요가 스페인이 자금을 하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 옆에 뭐가 있었느냐? 자산운용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려한 거 그리 안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의 그 크기나 사무실의 데코레이션의 화려함을 갖고 이 많이 그 사무실의 어떤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뭐 제일 높은 쌍둥이 빌딩에 높은 층에 사무실을 내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움직였어요. 요즘은 제가 그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콩의 H은행이 텍스를 내라. 이 텍스를 내야지 이 자금이 간다. 이 강요의 자금이 간다.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금이 움직였는데 너가 인도네시아에 뭔가 돈 줄 게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그 스위프트를 캐치를 했다.
이런 말은 안 되는 소리죠. 또 홍콩과 우리는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이 돼 있어서 세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을 수가 없지요. MT760 보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T760이나 스위프트의 모든 것은 벨지움의 브리셀, 유로뱅크 스크린에서 다 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어제 강좌에도 좀 들여다봤거든요. 서류를 들여다 보니까 아니라 들을까 자산운용사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작년에는 다른 사람이었죠. 다른 모시고 이번엔 또 이제 또 다른 모시죠. 이 사람한테 4비 이상의 그 자금의 신탁 관리자로 이제 위임장을 위조된 US 스프링 코트의 그러한 판결문도 주고 하면서 뭐를 해줬느냐? 스크린. 그럼 한마디로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를 외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한 사람이 얼마의 비용을 내면은 그 스크린에 축하합니다.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의 자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트랜잭션 넘버들하고 데이트 디가고 어카운트 타입 디가고 디스크립션 디가고 스테이처스 디가고 어마운트 디가고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그 화면에 떠요. 이거는 정말 잔인한 거죠. 뱅크 시크릿의 모양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 선머리에 어카운트 아이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아이디 넘버를 줘놓는 거예요. 어카운트 넘버, 어카운트 네임, 어카운트 바란스, 브랜치 코드, 유저 로그온, 사용자의 그 로그하는 그거죠. 펜딩 트랜잭션, 어떤 것은 네가 지금 아직 뭐 이체가 안 됐다든지, 그다음 노티피케이션 슬래시 알라,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경고등이 울린다는 거. 그리고 왼쪽에는 보면은 그 모 씨의 사진이 위에 재 있고 매니저 어카운트 있고 자기의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자동 장치가 있고 메이크업 페이먼트, 이게 이제 뭐냐면은 레미터죠. 여기에다가 클릭해가지고 보낼 돈을 따따닥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보내는 방법을 저쪽에 이 웹사이트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커밍 트랜잭션, 이건 뭐냐? 밖에서 보내주는 거죠, 숫자를. 그게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펜딩 트랜잭션, 노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로그 아웃, need help, 이제 뱅크, 우리 보통 은행 웹사이트에 가면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뱅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 웹사이트를 밖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 씨가 여기에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스크린샷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좀 도약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발전했느냐? 한 10년 전에 필리핀 애들이 이걸 했었어요. 왜냐? 이제 필리핀이 미국에 그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일본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군이 다시 들어오고 해방이 안 됐습니까? 그런 이후에 이 미국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기독교 신앙이 있고 이 좋은 미군들은 얘들을 미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얘들 중에 이제 은행가로 출세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얘들을 활용하는 필리핀의 그 패밀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 금융 질서를 조금 어지럽히는 라인에 들어가 보면요, 거의 대다수가
필리핀계 아메리칸 피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15년 전에 이 필리핀계 아메리카노 피플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레이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미국 교육을 받고 다양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속이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을 속이는 스크린슈트처럼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그레이 컬러 회색상의 화면을 띄워서 거기에 자금이 오고 가는 웹사이트를 개발했던 거예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한 15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근자에 한 3, 4년 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뭐 GPI가 움직이고 난 뒤부터 해가지고 쇼코드니 뭐니가 또 블랙 스크린 그런 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블랙 스크린은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자금이 움직일 때는 블랙 스크린, 이건 다 유로코리아 스크린하고 같이 다 DTC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고약한 사람도 블랙 스크린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점을 톡톡톡 찍어가지고 MT103가 왔다. 그래 한국 사람에게 카피를 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 믿고 은행 안 묻지도 않아요. 그럼 안 묻고 그럼 보내준 사람들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크레딧이 약해가지고 잠시 지금 은행에서 말 안 해주고 기다려라. 그렇지 마라 일을. 또는 기재부에서 지금 금액이 크니까 승인을 받는 중이다. 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은행은 오직 서비스를 합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크레딧에 관계없이 스위프트 오면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데는 먼저 전화부터 먼저 해요. 우리은행이 그 잘해요. 우리은행은 누구십니까? 이 스위프트가 왔습니다. 외환은행은 주로 메일을 먼저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 어떤 은행들은 앉아있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3, 4일 뒤는 꼭 통보를 해줘요. 이제 다른 은행에 좀 찾아가봐야 돼.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앞으로 이 스크린슛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크린슛하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뱅크 스크린처럼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 컨트롤하면서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네시아 중간에서 스위트를 캐치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홍콩은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이 되어 가지고 이 세금 문제는 충분해요. 근데 MT760 벌어내는데 그 세금 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은행에 세금 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홍콩 파이낸싱 어소리티나 또 코리아 어소리티와에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움직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전문가들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산운용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는가 하면은 작년에 이 강요를 사칭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괜찮은 자산운용사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사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또 제 경험을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BLCO에 밟다 보니까 중국에서 누군가가 그 BLCO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피듀스리 컴퍼니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그 싱가포르가 피듀스리 어카운트를 어디 뒀느냐? 한국의 또 유명한 자산운용사에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럴 리가 없다. 한국의 피듀스리 어카운트에 지정이 됐으면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피듀스리 어카운트가 되면은 매년 그 NMPC 공부에 실립니다. 그래서 직접 그 자산운용사 대표를 만났어요. 그분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바빴죠. 만나 보니까 내용이 과거에 한번 싱가포르에서 이 회사가 기름을 살 때
이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어카운트를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카운트가 그 회사에 있지 않고 이 어카운트가 딴 데로 넘어가 가지고 잘못하면은 장난을 치는 데 쓰일 어카운트가 되어버렸다. 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가 제가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제가 어제 그 54강에다 댓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국제금융에 관한 보면은 전부 다 무모하게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 이 교과서 없는 내용이거든요. 첫째,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느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옥토와 같은 국제금융의 허브를 여기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면은 우리의 모든 꿈들이 이제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 이러한 유의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글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이거를 여러분들 운운회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찌든 이 땅이 우리 국제금융의 대한민국 땅이 조금 더 거짓이 없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